바로 올라가는데. 10시간, 10시간. 그러니까 이름 좋은 사람 바로 올라가면 이름 안 해도 아, 무슨 얘기가 저도 왔어. 저도 이름이 나쁜 사람이라서 왔어. 지난주에 지금. 안 그러면 핸드폰이 안 좋거든. 핸드폰은 원이라서 전화드리긴 해요. 여기 조금 인상 한번 하시겠어요? 네. 저는 사지가 없다. 저기 아, 사진이 저희 그 오픈스페이스 쪽 연구소 소장님이세요. 박영우 소장님.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의 오픈스페이스를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픈스페이스 쪽에서 이제 그 네임밸류가 상당히 좀 올라가 계신 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성악 전공하셨었는데 네. 이제 들어볼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제가 성악을 계속했으면 오픈스페이스 아니겠죠. 저희 그 굉장히 심하게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다. 그래서 포기가 하고 엄마가 포기하고 원래 굉장히 목표를 하면서 오페라 연구회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이제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유엔 경제사 이사회 산하에 거기에 장문을 제공하는 조직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ICA라고 Institute for Cultural Affairs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10년 일을 하다가 그냥 그 집사람이 그런 생활을 오래 견디지 못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옛날에 이제 같이 했던 ICA 친구들이 이런 것도 있다. 나는 소개해준 게 오픈스페이스인데 가서 보니까 그전에 ICA라는 것도 그 기업의 중장기 지원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 기업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오픈스페이스 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원래 그게 그 외국에 나가서 이제 할 때는 그 다른 뷰폰이나 다운폰 이런 데 할 때는 한 이틀에 한 12,000달러, 그 당시에 84년도에 12,000달러씩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오픈스페이스 딱 하고 나니까 그 아무리 그 100만 개 줘도 안 받고 있잖아요. 오픈스페이스. 그래서 오픈스페이스는 그 전에 이제 모든 그 외국에서도 이런 리더십 교육 많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인위적인 말이에요. 인위적인데, 인위적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 오픈스페이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해요.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모여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이 조직화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3.1운동이니 뭐 행주산성 싸움이니 뭐 그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 인도에서 일어난 그 시민운동, 독립운동, 그리고 미국의 그 시민권운동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래서 퍼실리테이션 교육이나 많이 있다는 걸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그런 조직화 현상이 일어나게 인위적으로 도는 일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고, 일어난 사람들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이 많이 알죠. 근데 오픈 스페이스는 뭐냐? 그게 자연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최고인데, 그래서 요즘 자침이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은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기업들이 그걸 자율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기업에서 말하는 자율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율은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딱 몰아놓고 있어요. 자율죠. 이로 가는 것만 자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되게 많이 그 힐링이나 이런 쪽에 그 관심 가지신 분이나 하시는 분 많으시면,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 방식에 의해서는 힐링을 모든 조직들은 어느 정도 트로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오픈 스페이스 방식에 의해서는 트로마가 최소화되나 어렵죠. 또 오히려 힘이. 왜냐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흑마가지 보시면은 저기 암흑 속에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멋대로 작살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저기다 구멍을, 배시 들어오게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놓으면 모든 식물들이 그쪽 하나 쏠리거든요. 그런 데다가 똑같아서. 그러니까 주지만 놓고 나머지는 사실 사람들에게 다 맡기는데, 거긴 몇 가지 원칙과, 원래 4가지, 5가지 원칙과 하나의 규칙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저 주제에 대해서 열정과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열정과 책임을 느끼는 내 삶에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원칙과 하나의 원칙, 이렇게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자료를, 그래서 오픈스페이스는 기본적인 원칙과 법칙이 딱 붙어 있고, 기본적인 기준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항상. 그러니까, 사실 메뉴 어떻게 해라라는 비밀은, 에 대한 비안이, 권장사항이 항상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따 가져와서 붙이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지금 추정으로는 한 40만 번인데, 이게 워낙 빨리빨리 확산이 되니까 이제 추정 못해요. 그리고 이 완전히 오픈되기 때문에 오늘 배워서 바로 스쳐있는 사람도 있고, 민감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 2년, 3년 지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용기예요. 내가 내 삶, 그러니까 삶의 장을 여는 것은 사실 자기만을 위해서 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의 이해관계자라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뭔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일까? 그 화두를 던지고서 초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오십시오. 나는 이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초대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기회는. 지금 아마 이 페이스북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 문자가 오는 분인데, 준마렐라라고 이번에 소셜 대학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갖다가 몰아가지고 아시죠? 준마렐라 김영희 씨. 네, 그 김영희 씨가 지금 저하고 이제 또 나이도 동갑 친구라 지금 출발하고도 왔고, 아마 이따가 오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그 오픈스페이스 팀도 그렇지만 소셜 팀들하고도 여기 계시는 이제 선생님도 소셜 쪽에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계시는데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마렐라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지금 자기가 통지하에 5,000명을 훨씬 넘어가 있는 분이에요,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활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부 관계서부터 시작해서 방송국에까지도 나가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추석 때 물가에 대한 뭐 아줌마, 준마렐라가 아줌마 신데렐라를 줄여가지고 준마렐라라 해서 그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소셜 쪽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활동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도 사진이 많이 올라와서 같이 좀 인사할 수 있는 나누는 시간도 좀 갖고. 지금 저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계속 계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늦으니까 편안한 마음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차분차분히 여태까지 다 인사를 못했어요.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선생님 처음 오셨으니까, 여기 6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2번째 뵙는 건데, 2번째 뵈면서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스페이스를 열면서도 하시는 일하고, 그 다음에 소셜 쪽하고도 겸사겸사 다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들은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뭐 강의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까? 그것도 오늘 제가 지금 잡은 주제 SNS와 나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또 대표님의 주제도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주제가 다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을 딱 연다는 것은 이제 대화를 내가 토론 주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주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한 문제 만들어서 붙일 겁니다. 보시면서 내가 어디 가서 대화를 하고 싶다, 이쪽에 대해서 이제 주체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무슨 주체, SNS가 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내놓는데, 그 주제에서 어떤 주제에 보니까 내가 이와서
대화를 하고 싶고 토론을 하고 싶고 듣고 싶다.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참가하겠다 해가지고 이름을 적고 참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대화가 굉장히 많은 데도 일어납니다. 기존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대화를 하시다 보면 지금 혹시 말씀대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자체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대화하는 도중에서도 자기 머릿속에서 스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느껴보시지 않으면 잘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소셜 쪽에 그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그 이태성 선생님이라고 지금 도저히 잘 아까 성함만 알지. 반갑습니다. 이태성이라고요. 저는 몇 분 정도 얘기하는데요? 1분? 시간 널널하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이제 그 한국인사협회 쪽에 그냥 그 공장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사관리협회, 인사관리. HIM 협회, 예. 인사관리협회라고 하는 데고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초등생들 위주로 이제 그 아이들 인성 검사, 그다음에 인성 교육,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제가 청소년 선도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종로 대표로 선도 사례를 발표했어요. 부장검사들 앞에서. 어떻게 선도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하냐. 굉장히 잘 전국에 또 소문나서 법무부 장관상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아이 때 이미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스트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부모님, 병원 의사, 변호사라도 아이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검사님들이 과연 이 카스트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온 애를 구치소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를 막 고민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초등생에 대한 인성교육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제2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2인생에 대해서 과연 이제 40대, 50대 늦은 것 같아요. 30대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SN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SNS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잘 모르는데 우리 이승만 대표님이 그래도 좀 많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과연 SNS와 나의 삶 정말 이게 어떻게 엮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좀 기초부터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분들 많이 오신다고 해서 이 모임이 정말 하나라도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 뵈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잠깐 인사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 제가 일본 쪽에 석류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중국을 가고 다 해서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액세서리도 조금씩 하고 있고, 그거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를 일본 의료기기를 한국으로 수입했어요. 수입해갖고 휠체어 같은 거 판매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갖고 이제 이 구파발인에서 승마를 하거든요. 승마. 취미로 승마. 예. 예, 카톡에 보면 제가 사진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승마를 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이 영혼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느냐. 그래서 내가 초대받아 감사해요. 전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우입니다. 이정우 선생님? 이정우 말을 좀 더 비웃자예요. 명함으로 주고 하시죠 왜? 꼭 일어서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앉아서 하셔도 앉아서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서서 하려고 하니까 왠지 아까 한 2시간 동안 서서 있다 와서 그런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은숙이고요.
제가 세계 대체학 연맹 하늘박산 소울 컨설팅을 운영하면서 이제 나의 삶, 나의 삶이 정체성,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뭐냐, 이제 거기에 관점을 두고 이제 소울에 대한 거를 연구하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경전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연루된 많은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또 진행하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하고 또 인연도 됐고 페이스북으로 인해서 이제 강의들을 저번 주부터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 대체의학, 수술 침약, 기구 없이 모든 질병을 이제 치유하는 건데 질병 치유가 육체 질병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멘탈과 마음과 손가락도 치유할 수 있는 데까지 치유의 이제 모든 컨셉을 확장시켜서 그걸 모든 분들이 이제 자신의 그 인성교육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한 인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해가지고 저희 지금 클리닉에서 배우셔가지고 남해 같은데 학교에 인성교육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미지 좋고 시너지가 좋아서 계속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관계 쪽에서 제가 지금 소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오시면 대화가 많이 되실 거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어떤 식의 대화가 소통이 열릴지 기대가 됩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교회 대표 홍혜니 언니입니다. 한빛교회? 예, 교회에 장로로 임하고 있고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일들은 종교 통합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종교라는 자체는 모든 것이 다 자기만의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신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 김 대표님하고 연결된 것들이 참 많아서 제가 즐겁게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자체와 모든 불경이나 경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라도 통합이 돼야지 각자 흩어져서는 실은 몸과 살을 다 자신들이 베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인성교육을 움직여줘야지만 인성교육이 바로 될 수 있지. 지금 종교계 자체가 너무 어지럽고 너무 편협되어 있어서 인성교육조차도 다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움직여 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 안 들었으면 도대체 한빛교회에서 뭘 하시는 분인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꿈이 엄청나게 크십니다. 경이 아니고 영 아니에요? 경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하고 같이 온 거기 이사입니다. 저희 담당은 이제 교육 분야, 또 심리 상담. 저희가 또 환경 분야. 지금 환경이 올해도 되게 더웠잖아요. 앞으로 이제 저희도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기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이 계절로 기후가 바뀔 수도 있을 정도로 환경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지진이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이번 일본도 그 지진 때문에 방사능 오염 때문에 많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당하지 않아서 저희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지금 고기나 음식 먹거리나 뒤에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환경을 연구해서 앞으로 이렇게 재난으로 오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좀 더 우리가 먹거리나 물 같은 거를 오염을 좀 시켜서 좀 더 사람들한테 잘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걸 연구해서 지금 이걸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장님. 교남을 말씀하시죠. 네, 차진영입니다. 저기 배병호 총장 그때 무슨 밥상이죠, 거기가? 생명밥상. 그 생명밥상이라고 이제 그 유엔 쪽에 생태계 쪽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유치원 유엔 12디. UN12D. 그런데 유엔 12D인데 오늘 보니까 유엔 12D가 우리나라 유치될 확률이 상당히 높대요. 왜냐하면 단독 신청했대. 유치하는 거. 그래도 10월 19일인가가 발표를 해요. 유엔에서. 그래서 그때 제주도에서 사무총장, 유엔 12D 사무총장이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아니라 유엔 생태 다양성에 대한 사무총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보니까 우리나라만 신청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걸 지금 말씀하신 생태계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에 대한 것들 이런 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면서 지금 그때 위치가 어디였었죠? 거기가? 아카데미가? 그 위치가? 연희동 쪽이요. 연희동 쪽에 그리고 사덕가 백화점 쪽. 그 집을 가정집인데 굉장히 큰 집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카데미 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연결해서 임신한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태아를 그 오염이 덜 된 상태에서 출산할 수 있을까, 기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생명밥상이라는 말 자체 그대로 오염이 안 된 걸 가지고서 이제 밥상을 만들고 또 사찰 쪽하고 또 연결을 또 많이 시켜 사찰 쪽의 음식이 오염이 안 됐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그런 걸 많이 하시고 전문가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번에도 환경 쪽에 대해 말씀하셨길래 아마 그쪽하고 연결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기는 들어요. 근데 그쪽에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게 아니라 연세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한 60, 70 되신 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아카데미 하우스에 자기네들 쪽에 사람들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이뤄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뵐 날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그 시너지 쪽이 아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지윤이고요. 저는 이제 회사원이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제 앞으로의 인생, 그 인생의 올바른 가치와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고자 배우고자 참여를 했고요. 참여했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오픈 케이스라는 스페이스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열린 공간. 네. 오픈 스페이스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나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배웠던 거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나 가족이나 연인뿐만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같이 만들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소개 시간입니다. 아직 잘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숙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생명공학 주식회사라는 팀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는 학생들, 특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살에 대한 게 너무 많아서 자살을 선택했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또 자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과 학생들의 정말 학생들만의 문제냐 아니면 어른들의 교육이 더 시급하게 있어야 되는 걸로 보아지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너무 심각한 자살을 방지 대책에 있어서 좀 연구하고 그쪽으로 많이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가려고 이런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늘박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암흑에 있는 곳에서 어떤 정말 빛의 길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싶고요. 정말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정말 좋아요. 저는 조성숙이고요. 그 말씀을 하셔서 그 아이템이라는 건 같이 말하시면 안 되지만 그걸 이슈화 해가지고 몇 달 전에 지금 이 오픈 스페이스 팀 중에서 홍정호 의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강서구청하고 관악구청하고 거기 자살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하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 어디요? 강서구청, 관악구청이요. 그래서 그 구청에 구청장 모셔놓고 거기에 이제 그 보건소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장님들하고 해서 그 세미나 오픈 스페이스를 굉장히 크게 열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 참가해가지고 이제 같이 봤었는데 선생님들이든가 또 삶이 또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픈 스페이스를 펼쳤는데 막 울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오픈 스페이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쪽도 그렇고, 자살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 코드가 지금 다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같이 참석했었거든요.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제 또 소장님은 오픈스페이스 행사가 열리게 되면 큰 행사가 되면 참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에 이제 오픈스페이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느낌 자체가 인사를 안 했을 때는 진짜 몰랐는데 말씀을 꺼내는 것과 동시에 전부 다 지금 다 연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말 그래요. 저는 그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세계의 대표로 있고요. 주식회사 세계는 어떤 회사냐면 그 앞서 말씀드린 하늘박선의 그런 컨텐츠들, 컨설팅 관련 컨텐츠, 여러 가지 교육 컨설팅, 인성교육이나 그런 무슨 컨설팅?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그 하늘박선 소울 컨설팅 말씀하셨는데요. 하늘 밖에 있는 선에 하늘 바깥. 네, 하늘 바깥에 있는 예. 선에 대한 나라. 네. 하늘 저희 밖- 컨설팅 분야는 그런 교육 컨설팅의 어떤 영재 교육, 또 인성 교육, 또 그 라이프 컨설팅, 어떤 애정 문제, 또 어떤 출산이나 가정 문제, 또 어떤 노인 복지, 환경 문제, 또 어떤 단체, 여러 종교 단체나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컨텐츠를 이제 사업화해서 유통을 시키고 관련 또 힐링 상품들,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 또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나 이런 환경적인 먹거리랄지 여러 가지 생필품에 있어서 어떤 점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콘텐츠들을 계속 개발하고 유통 보급하는,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엔터테인먼트, 아이들이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K-팝 열풍, 아이돌 열풍이 불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세상을 사회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서 그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또 양성해내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업, 또 훌륭한 영화나 음반을 또 파괴적이고 이런 것들도 많지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설, 또 영화, 이런 문화, 이런 컨텐츠들을 또 개발을 할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종합적인 회사로서 앞으로 키워갈 생각으로 주식회사 세계 대표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니 소장님 건너갔어요. 맨 처음이 시작이었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고 싶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 민들받기 그러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무슨 소장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었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 한국 오픈스페이스 유물시장의 소장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한국 오픈스페이스를 설립한 지 한 2년 됐는데 현재 이제 오픈스페이스가 자동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할 일은 별로 없고, 뭘 하냐면 저는 이제 좀 더 그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오픈 스페이스 파운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영화를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화는 이진모 선이라고 그 최호심하고 나올 거예요. 그 한국 시나리오 제작 시나리오 협회 그 부의사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한국의 웬만한 그 이름난 그 감독들은 다 그분에게서 영화를 배웠어요. 영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냥 철학을 배웠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시고, 저희가 이제 그 오픈 스페이스에서 소셜 펀딩을 하죠.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입증을 해서 우리 오픈 스페이스에서 오픈 스페이스는 함께 하는 것이 퍼실리테이트
그 오픈스페이스 퍼센트에서는 사실 힌트만 주고 그리고 저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함께 만들어내죠. 누가 어떻게 가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뭘 해야 될지는 다 알아요.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사실 다 아는데 그대로 안 하는 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실수 있고 그래서 그 오픈 스페이스 위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 분배를 하고 저는 우리 오픈 스페이스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영화도 있고 특히 이제 동부아 쪽에서 세계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영화를 완전히 가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질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더구나 그 갈등이 나오고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방향을 다음 시장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어떤 명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깁니다.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해라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책임을 모두를 위해 지려고 할 때 그때 훨씬 더 아름답게 이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영화를 지금 추진 중이고 저는 나중에 안 됐을 거예요. 신문들은 잘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이트에 만들면 그때 들어와서 보시면 되죠. 제 말씀은 We Open Space. 그러니까 평화를 핑계로 해서 막 죽이거든요. 그렇죠? 평화를 핑계로 해서 나는 거기가 죽이원 사실 그 평화에 그만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평화가 아마 만들어내는 오픈스페이스 파운데이션 참여하는 이용이는 모든 분들의 손에 우리가 하는 그 돈을 쓰는 지방에서 올라오느라고 차가 이렇게 막힐지 모르고. 여기 오픈 스페이스의 소장님이고 대표님이세요. 한국에서 집에도 못 들고 한국에서 제 오픈 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한 분이고요. 죄송합니다. 각 관공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오픈 스페이스를 여태까지 혼자 다 했어요. 이렇게 저같이 하는 행동들을 액션을 취했던 서지 대표십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집에도 못 들리고 왔어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서지 대표님 좀 이따가 저랑 같이 해야 되고 여기 지금 계시는 분이 김영희 씨라는 분이신데요. 소셜 줌마 또뭐 이제 줌마렐라 해가지고 이번에 SNS 쪽에서 엄청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처음부터 안 들어서 그런데 소셜 대학을 지금 만드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소셜 대학의 총 학장이 되신 거죠, 이사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강사님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를 다 못 들으셔가지고 한 테마마다 지금 교수진 형성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진, 교수진에 대해서 한 9억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교수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저희 이게 지금 저 잘라야 되겠다. 제가 자를게요. 네. 아 사실은 제가 그 SNS를 접하면서 제 인생이 많이 자꾸만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냥 얼굴을 못생겼으면 화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즐기는 걸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셜문화대학은 정식 대학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사이비로 저 잘려갑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소셜에 밖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를 제가 좀 럭셔리한 콘서토리라든가 아니면 한강 유람선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진짜 1부는 소셜 강의에 꼭 들어가고 2부에서 문화예술 강의를 넣어서 이 소셜 문화를 즐기자. 그래서 그 강의 반응이 좋으면 16개 시도로 대학을 만들어서 본각 캠퍼스래가 지역 자치단한테 저희 회원이 되신 분들한테 강의를 하실 수도 있거나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 소개를 갖다 무한히 몰자 소셜 모니터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소속공에서 이제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요. 발기인으로 꼭 좀 돈이 전혀 안 되는 금전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으로 오늘 오신 분들을 선정해 주시고요. 이승만 대표랑은 같은
가정 친구고 뭐 할 때마다 서로 오고 가고 해서 이제 오늘 너무 과장강구했는데 그냥 액츄얼하게 오실 바랍니다. 예, 소셜주말 김영입니다. 할게요. 그리고 옆에 소개해드릴게요. 소셜 카메라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김종민 대표인데 이 핸드폰 갖고 어떻게 하면 잘 찍어서 이 소셜 문화를 즐길 수 있는지 일반 사진 찍는 것보다 좀 더 요령을 배우면 쉽게 예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본인 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대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영희님과 함께 소셜 카메라라고 소셜 카메라 문화를 공개시키고자 좋은 카메라도 많지만 필요는 왜 스마트폰으로 찍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바로 전달이 가능하고 공유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도 DSR 못지않은 친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대충 한 대화를 하셨으니까 약간 좀 숨 돌릴 시간, 좀 쉬는 시간을 좀 갖고요. 좀 도와주실 분이 약간만 좀 도와주시면 뭐 시간도 좀 있고 한 게. 저도 배웠어요. 이렇게 네. 사진 한 번 같이 찍고 싶은데요. 예, 이걸 좀 해드릴까요? 제 카드예요. 예, 여기 뵙고 싶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아, 그래요? 두 분이. 그 등록은 지금 비밀 수하고 이런 게 등록돼 있나요? 누가요? 아니. 제가 딱 신고했습니다. 비밀 수하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는 다 제가 잠깐 나가서 해야 돼. 하게 되면 핸들박스와 톡방은 어떻게 할까요? 오시세요. 이 소장님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말씀이 많으세요. 조심하세요. 댓글 한번 달리면 엄청난 댓글들이 막 힘든 부분의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설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뭐 모임 얘기 통하실 것 같으세요. 네? 대화가 통하실 것 같으세요. 네. 아니요, 저는 아, 그런 거좀 딱 통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장난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거는 저기 안경으로 봤는데 그건 잘 나왔을 거야 아마. 잘 나서 보시면 늦은 대로 한번 보세요. 저기 한 번만 찍세요.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이게 이걸 다시 한번 찍어요. 연출을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열정과 책임을 느끼며 상을 받거든요. 국내는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거 애가 갖고 나가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구나. 애가 자기의 삶을 살지 않는 데는 불안합니다. 렌즈를 올리면 자기 정치를 못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힐링이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힐링을 가진 우리가 없거든요. 거의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후에 이런 것들. 근데 오픈 스페이스 해서 저는 하나씩 잘 안 되잖아요. 저대로 살면 그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이 관계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자기가 일부러 남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자체가 하는데 자기가 치유를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개인의 치유를 그러니까 오늘 체험을 나. 그게 1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다가 선거 때문에 시장 선거 때 좀 좋아지다가 피부고 결국은 이제 내 아직까지 공부는 못해요. 이거 시작. 와이프가 자꾸 와이파이? 그 방향이 이제 원래 SNS 뭐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것을 여기 근데 안녕하세요. 각도가 나온다. 네? 각도가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나의 기준이 없는데
찍었어요. 해보시면 아시네요. 제가 주문했더니 안녕하세요. 제가 또 패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말에다가 최고 멋진 걸 태우고. 네, 오케이. 전화할게요. 애기 가져가야 되거든. 아니 여기서 이게 무슨 남의 사람들과 도전 없죠.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거 있어요. 소셜스타 학과를 해보세요. 아니, 아니, 저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네? 소셜스타 학과를 가는 아, 예, 조금 하셨죠. 저기 길게 나가주시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원은 또 이제 스페이스가 그래서 내 삶이 없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경기도에 아침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형님이 이런 자리 엄청 좋겠다. 그 사람들에게 그 앞으로 소셜 펀딩에 대해서 영선 씨가 안 왔어요. 네. 영화를 앞으로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거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오해가지고 스페이스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저를 하지 않고 네. 아, 네, 그럼요. 그 현상. 네. 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간 생각하고 이해가 되게 하는데요. 네. 하나가 잘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네네. 이것이 정말 사용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오픈스페이스 나와 있는 85년에 미국에서 시작했다. 말씀드린 말씀하시면서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가족인들 많이 섭외했습니까? 100명 넘었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아, 여기 이제 해주시겠죠? 네. 아까 참 명함은 하늘밖에 안 나요. 아니, 잠시만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읽었으면 얘를 이게 서울 클리닉의 대표 김우수님하고 같은 예,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저 앞에다 그러면 함께 일하면서 가족은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지. 가족은 어떤 가족? 방문을 같이 열으셔라. 사무실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홈이 아니라 오피스. 네, 오피스. 오늘 또 한번 뵐 수도 있고요. 내일. 근데 8개 정도 나올 거라 볼게요. 저도 그렇게밖에 그렇게 나오겠죠? 너무 밑으로 주신가? 약간 좀 위로 붙일까? 아니, 사람이 와서. 카메라 때문에 불편해요. 약간 뺄까 이거를? 아니, 여기다 사람들 붙은데. 네. 이게 끝나고 난다. 숨 좀 걸어볼게요. 여기 에그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거 저. 근데 지금 이제 이 카메라 요거 때문에 내가 포기를 했어 지금. 생중계를 포기를 했는데.
스페셜 카메라 입은 게 생중계를 얼마 할까? 남은지 배터리가 얼마 남은지 모르겠다. 이거 지금 내거 아니고. 건전지를 하는 건가? 아니 충전시키는데 내게 여기 끄보면 좋을 텐데. 저게 있어? 저거. 이거 있다. 예, 이거. 이거 꽂으면 된다. 그럴 테니까 이쪽으로 조금 올게요. 이거를 꽂게 되면, 불편하니까. 네. 이걸 꽂게 되면 코드가 지금 그게 아니라 없어? 이쪽하고 저쪽하고 2개씩밖에 없더라고. 여기는 코드. 저거 있어. 제가요. 제가 이렇게 갖고 다녀요. 대단한, 나보다 더해. 나도 무시하게 많은데 나보다 더 한다. 그러면 여기가 조금 있다. 한 5분 정도만 있다가 바로. 그때 그룹이 4개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제가 한 20분짜리 영화를 찍고 싶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소셜 문화 소셜 라이프를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취재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하나 찍고 싶은데 조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회원들하고 함께 우리 영화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소셜 펀딩은 그 회원들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예. 이런 영화를 만들 건데 주요 가치만 잡고서 네.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게 이제 스크립트를 쓸 수는 없지고 예. 해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화대학 이거 한번 특강하고 나서 스토리가 있어야 한 되니까. 3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오픈을 네. 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해보고 그 소셜에서의 뭔가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준말에다 뭐냐 어떤 의미냐. 근데 저는 신상 여러분 나오면 인생 너무 이상. 진짜 짜증나니까 저는 조연을 하고 이제 다 각자의 그걸 스토리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눈 한방이 되면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잘 느껴졌어. 뭔가 심상을 아름다운 심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스토리 텔링의 시나리오를 어떤 시나리오로 할 것인가를 그 스토리 라이터한테 시나리오 제작을 의뢰해가지고 돈을 조금 들여서 안 돼. 그래서 아까 딱 펀드 얘기 딱 나오길래 그게 소셜 펀딩이거든요. 아, 지금 제의가 하나 들어온 게 뭐가 들어있냐면요. 양양에 달래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400만 평 안에 그 10석 안에 공간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나오기 싫을 정도로. 근데 거기 이제 고택이 이렇게 허름 고택을 6개의 채가 있어요. 6채가 있는데 200년 이상 된 고택인데 그거를 이제 4천만 원에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고가구 펀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사실로 들어왔거든요. 그분께서. 근데 5번을 제가 방문을 해서 제가 한 2번 정도 소셜 문화를 한 다음에 그 펀드를 한번 내가 모아주겠다 했어요. 네, 좋네요. 예, 그래서 아까 이런 소셜문화, 왜냐면 십시일반 만약 거기에서 그분들의 혜택만 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뭐 케어한 거죠, 그죠? 네네. 우리 회원들의 혜택만 받으면 그분만 이익이 누린 게 아니라 이익 네. 쪽에서는 그게 왜 아깝냐면 200년 된 거잖아요. 저기 겉에 허른 게. 그러면 그 나무가 그 집에 오기까지 거기 허르기 전에 나무의 저기 수령은 100년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00년 이상 된 거면 그 뿌띠 프랑스가 거기 프랑스에서 200년 된 집을 이렇게 해체에다가 지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자연 취임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면 굉장히 뭐 아까 하늘밖에선 거기는 하늘밖에 진짜 좋아요. 거기에 소셜 문화의 한 꼭지가 다 된다 그러면 그 촌장님이 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셜 방송국 깃발 하나 꽂았어요. 무조건 무료입니다. 한 대에다 꽂고 왔어요. 하나 나중에. 그래서 거기는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절대 못 들어가.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예. 근데 그 400만 평 안에 15,000평이 그분의 땅이에요. 근데 400만 평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고규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신야에 1시간 반을 산행을 했거든요. 트레킹 쭉 인도 따라서. 아, 진짜 환상적이에요. 거기서 모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일벌이가 진짜 좋아. 완전 좋아. 그래서 하시는 일은 제대로 다 하시되 혹시 소셜적으로도 연관시켜서 확장시킬 일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홍보하실 일도 계실 거고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좀 꿈을 꾸잖아요. 사인은 어쨌든 뭐 잘나서 그렇게 한 거지만 우리는 품앗이 이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려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꿈을 꾸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방송 할게요. 끝.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되게 행복하다는 게 제가 항상 게 이승관 친구를 어느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제 업무를 소개하고 하고 싶다 했을 때 접촉하는 시간이 엄청 걸릴 거잖아요. 근데 SNS 통해서 금방 소통이 됐고 또 같은 장소가 겹치다 보니까 그냥 서로 그냥 품앗이로 뭐 이렇게 하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봐서 저는 마크 주커버크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너 나 한번 만나줘라. 이 양 바뀐 거 나 좀 변화시켜달라. 그래서 저를 초대를 좀 그런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크 주커버크 누군지 아시죠? 예. 누구예요? 페이스북 창업자. 예, 맞습니다. 나이는 더 어린데 뭐 이렇게까지 활동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준마렐라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마크 주커버크가 뭐 초대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오셨는데 아이들 중은 아니에요. 그 소셜 쪽에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지금 삼성생명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박은미님이 지금 올렸습니다. 잠깐 본인 소개.